장기판이나 바둑판 그리고 또 화투판에 보면은 늘 끼어드는 훈수꾼들이 있습니다. 정치판도 마찬가지죠. 언제나 끼어들기에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죠. 요즘에 여야를 떠나서 거의 모두가 한동훈 얘기로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기와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데에도 그저 한동훈에 대해서는 아는 체들 하고 끼어들고 싶어 합니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게 되니까 위원장으로서 한동훈이 어떻다. 또 정치에 발을 내딛게 되는 한동훈이 어떻다. 이런저런 나름대로의 한동훈에 대한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매번 이런 정치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약방의 감촉격으로 나서는 분이 김종인 아니겠습니까? 물론 본인은 나서려고 하지 않는데 방송이나 신문이 불러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왔다. 그래서 한마디 한다. 이런 전제를 깔아놓고 합니다마는 아무튼 핫 이슈로 한동훈에 대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종전에도 입을 열고 오늘 본격적으로 좌편향 앵커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자기의 속내를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깜나라 조니국 시간입니다. 우선 김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도대체 우리 정치사에 있어서 김종인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먼저 살펴보고 다음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올해 1940년생이니까 만 83살이 됩니다. 11대, 12대, 14대, 17대, 20대 전국구 비례대표로만 5선의 정치 경력이 있습니다. 독특한 이런 경력을 갖춘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김종인은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색깔을 글쎄요, 여나 야나 관계없이 넘나들면서 보수와 진보를 넘나들면서 정치를 해왔는데 과연 그의 정치 색깔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보수라고 여러분 느끼십니까? 아니면은 진보라고 느끼십니까? 아니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대로 필요에 따라서 불리우면은 거기 가서 배지 한번 달고 정치를 해왔던 그런 정치인으로 알고 계십니까? 또 한 가지는 김종인에게 있어서는 만남도 중요하지만은 뒤끝 헤어질 때에 뒤끝이 좋지 않았다라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에도 문재인 대통령 때에도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때에도 헤어질 때에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있어서일까요? 본인에 대한 책임은 없었을까요? 헤어지고 나서는 반드시 김종인의 입에서 대통령들에 대한 칭찬보다는 비난의 소리가 더 크게 울려나왔다는 것 여러분들도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런 모습은 이준석을 보면은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본인이 정치에 몸을 담은 지 벌써 40년이 넘는다고 하니까 정치 연륜, 정치 경력이 원로 측에 속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치를 오래 했다고 해서 원로라고 호칭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좋아하지도 않고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과연 우리 정치사에 있어서 존경받을 만한 정치인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당 대표를 지내고 또 국회의장을 지나면은 정치 원로라고 대부분 호칭들 하고 있는데 직함이 그 사람의 정치 경륜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가까운 예로 문희상, 박병석 그리고 지금의 김진표가
의장을 지내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정치 원로로서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이외에도 거론은 하지 않았을 뿐이지 정치를 오래 했다고 해서 원로 대접을 받는 그 자체가 우리 정치가 자꾸 퇴보해 간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왜 30여 년 전에 이건희 회장이 우리 정치를 사류라고 평가절하했을까요? 우리 스스로가 부끄럽게 돌아와야 합니다. 아무튼 세간에서 정치 원로라고 부르는 김종인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오늘 한동훈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아니 정치에서 스스로 대선배라고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은 잠시든 어찌됐든 간에 보수 쪽 당에서 2번씩이나 몸을 담았던 그 당이라고 한다면은 비대위원장이 확정 단계에 이르는 당사들 향해서 칭찬은 못할 망정 격려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먼저 건네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종인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이 사람은 참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인물을 볼 때마다 평을 합니다. 별의 순간이니 아니니 인물마다 평가를 하는데 본인이 점성술을 득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은 자기 마음에 들어야 별에 등판한다, 별의 순간을 잡는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아무튼 이준석이가 저는 궁금합니다. 과연 이준석이는 당신이 말하는 별의 순간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그것은 뭐 여기에서 논란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방송에 나와서 윤심에 따라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 확실하다. 본인에게 이것이 좋은 등판이 될지 의문이다. 한마디로 평가절하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정치의 대선배라고 하는 사람이 몸을 2번씩이나 담았던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 앞날을 좋은 등판이 될지 의문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을 열어갑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의중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정이 하지 않았겠는가. 이미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간다는 것은 확실하게 됐다. 한 장관 개인으로 볼 때에 과연 현재에 이렇게 정치에 등판하는 것이 본인 장래를 위해서 좋은 것이냐 별도의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글쎄요. 격려라든가 덕담이라든가 이건 먼저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런 지적을 하면서 2012년도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여당의 그 당시에 여당이었죠.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니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었는데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런 구애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비대위를 이끌어갈 수 있는 행동 반경을 가졌기 때문이며 이번에 꾸려질 비대위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대위만큼 성공을 이루기는 불가능하다. 바로 행동 반경도 없고 우위에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다. 야당의 경우는 비대위원장이 전권을 잡고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의도한 대로 행사를 다 하면서 실패든 성공이든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여당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다. 강서 보궐선거를 끝내고 김기현이 무슨 생각으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인요한을 혁신위원장으로 시켰지만 혁신이 스스로 아무런 결론도 못 내고 끝내지 말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위에 당 대표가 있었고 또 그 위에는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래서 혁신위가 실패를 했고 그와 똑같은 입장에서 비대위가 구성된다고 하면은 역시 좋은 성과를 거두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준석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탈당도 기정사실화했다. 차기 대선이 아마도 한동훈 대 이준석 구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전망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김종인이 방송에 나와서 한 말은 모두 한동훈에 대해서 좋지 않은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나올 수 있는 문제점들만을 지적을 하면서 그것도 물론 당을 이끄는 데 있어서 좋은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단 한마디라도 사람 됨됨이라든가 짧지만 1년 5개월 이상 국무위원으로서의 업무 처리에 대해서 이런 반구가 없습니까? 칭찬이라든가 격려 말 한마디도 없이. 그렇다면은 40년 넘게 정치를 해왔다는 김종인 씨, 당신의 정치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진보의 색깔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보수의 색깔 갖고 남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정치를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남들이 다 김종인 칭찬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김종인 당신을 바라볼 때마다 늘 자기 중심적이다. 남을 인정하려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단 자기에게는 허리를 굽히고 자기에게 굽신거려야 사람으로 대접을 받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준석이가 김종인을 그래서 멘토로 섬기는지 모르겠지만 이준석 역시 남을 인정하려 합니까? 칭찬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비난, 비판의 대상일 뿐 아니겠습니까?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없는데 김종인 당신도 똑같이 남을 칭찬보다는 비난과 문제점을 끄집어내는 데에 앞서고 열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준석이가 차기의 한동훈과 대선 구도를 이룰 수 있다니 여기에 프랑스 에마뉴엘 마카롱 대통령을 예로 드는데 글쎄 저는 그 말을 듣고서는 웃어야 할지 가슴이 좀 답답했습니다. 마이너스 3선을 떠나서 자기를 키워준 은인에 대한 것 행동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배신에 배신한 그 인간 쓰레기를 차기 대선 후보감이라고 하니 정말 이 나라를 생각하시는 마음이 있는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고 이준석이가 당 대표가 됐을 때 한 말 기억하십니까? 당 대표로 하는 모습을 감옥에서 위안 삼기를 바란다. 이거는요 저주가 아니라 독소를 넘어서서 어떻게 인간의 입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나 당대표로 일할 때에 감옥에서 위안을 삼으라. 이거는요 저주와 독소를 넘어서서 인간 폐륜화가 지르는 괴성 아닙니까? 소리도 아닙니다. 이건 괴성입니다. 이런 자가 차기 대선의 후보로 나올 수 있다라고요? 당신의 정치 40년 여야를 넘나들면서 정치해온 그 결과가 바로 이것이었습니까? 늘 당신은
눈치 속에서 양지만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온 분 아니겠습니까? 이준석과 김종인 두 사람은 자기에게 서로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준석은 정치판에서 어떻게든 커보려니 김종인 당신을 붙들어야 했었고, 당신은 솔직히 누가 정치판에서 좋아합니까? 젊은 층에서 이준석이가 뜨고 신뢰를 받는 것으로 착각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믿고 필요해서 이준석을 붙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준석이가 그동안 배신하지 않고 김종인 당신에게 잘 섬기고 대접해 온 것만도 다행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이준석에게 과한 칭찬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너무 과할 정도로 이준석을 띄웠습니다. 이준석은 절대 정치판에 있어서는 안 될 인물이기 때문에 김종인 당신께서도 이제는 연세도 드셨고 정치를 은퇴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말수를 줄여가면서 현실 정치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더욱더 노년에 존경받는 일이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